당분간은 이렇게 해야 돈을 벌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구독 버튼 누르시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나침반입니다. 오늘은 세스 2025에서 주목받은 트렌드와 이를 기반으로 한 종목 추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세스 2025에서는 AI와 반도체 기술이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유리기판 테마가 다시 한번 시장의 중심에 섰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주요 종목을 소개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보방에서도 순환매 관점을 잘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무료 관점방에 입장하실 분들은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숫자 1번 입력해 주시면 입장 링크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요. 카카오톡방과 텔레그램 동시에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크게 세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는 세스 2025의 주요 트렌드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세스 2025에서 AI는요, 단연 핵심 주제였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소프트웨어와 로봇 기술을 선보였으면서 LG와 삼성도 AI를 접목한 가전 신기술을 공개를 하였죠. 특히나 AI 로봇이나 AI 스마트 안경 등 다양한 기업에서 소개가 되면서 AI 기술이 우리 일상에 더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체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PC 칩의 AI 통합을 보시면 AMD, 인텔, 엔비디아, 퀄컴 등 AI 기반의 새로운 칩을 발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GB10 슈퍼칩과 RTX 50 시리즈, AMD의 라이젠 AI 맥스 칩 등이 특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는 PC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와 자율주행 기술까지 활용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부록입니다. 자동차와 AI 기술의 융합.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섹터에서 강한 순환매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보택시, 운전자 지원 기술 등 AI와 자동차의 기술 융합이 세스 2025에서의 또 다른 핵심이었죠. 엔비디아는요, 도요타와 협력해서 AI 기반의 운전자 지원 기술을 발표했고, 죽수에서는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바로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유리기판 테마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유리기판이라는 것은 고성능 반도체 칩 제작의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HBM과 AI 칩 생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죠. 특히나 SKC라는 기업에서는 유리기판 상용화 시기가 2025년 말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주식시장은요, 언제나 미래 가치를 선반영한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같이 AI와 반도체가 뜨거운 이슈가 있을 때 오히려 이 기대감이라는 것이 주가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세스 일정 이후에 SKC 중심으로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보였고요. 일단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순환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타이밍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한 것이고요. 자, 오늘 추천 종목은 바로 필옵틱스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도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다뤄서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강점이 있죠. 유리기판 장비 분야에서 일단은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올해 중반부터 장비 공급이 본격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에서는 이미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사업에서도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바로 차트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많은 투자자들은 이 SKC가 유리기판에서 이 대장주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앞고점에 있는 저항 영역을 돌파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힘의 강도 그리고 기대감의 강도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SK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렇게 전고점 영역에서 아직까지는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고점 영역까지 일단은 돌파에 성공을 해놓은 상황이죠. 한번 뚫어놨다라는 것은 해당 전고점에 있는 매물대가 현재 시장에서 생각하는 SKC보다 약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구나 매물대 돌파 과정에서 거래량까지 크게 들어왔으니 시장 참여자들은 필옵틱스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늘 하던 대로 월봉 프레임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차트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월봉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보시면 피롭틱스의 월봉 차트 경우에 올해 4월 달에 최고점을 형성하면서 상당한 과열 구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원웨이로 하방을 보여주면서 오랜 시간 동안 나름대로 이 횡보 박스권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MACD 오실레이터의 이 히스토그램은 음수에서 다시 양수로 전환하는 등 상당히 강한 상승 출발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나 해당 구간, 이 박스권 강력한 저항대 라인을 한번 뚫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여타 다른 종목들 대비 시세의 연속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주봉 차트로 넘어오겠습니다. 주봉 차트에서도 볼 수 있듯이 MACD 오실레이터 이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양수로 전환하면서 두 번째까지 양수봉이 발생하고 있고요. 시그널선 같은 경우에도 장기 시그널선을 단기 시그널선이 돌파를 하면서 이제는 완벽하게 골든 크로스 초입구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면 캔들은 당연하게도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이 볼린저 밴드의 폭도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벌려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을 봤을 때 상단선까지 돌파를 해놓은 레그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 상단선을 타면서 이동하는 패턴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모든 이평선 위에서 캔들이 놀고 있다라는 거. 그 이야기는 여기에 물려있던 물량들은 오랜 횡보 구간에서 이미 털 사람들은 털었고 추가 매수할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권으로 전환된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간 동안 보유했던 사람들의 평단값을 이평선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균값을 모두 돌파를 해가지고 강한 상승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은 나올지언정 끌고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봉 차트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고점과 고점끼리 선을 쭉 이어 봤을 때 자, 여기서 고점을 형성했고 다시 한번 고점에서 저항을 받았고 여기서도 저항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하락 추세선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하락 추세선인데 현재는 그러한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눌린다고 해도 해당 하락 추세선 위에서 한 번 더 리테스트를 하면서 고개를 돌려준다면 그때가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 종목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심리가 주입되면서 강력한 장대 양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이 나오죠. 또한 지난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고점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던 패턴에서도 해당 OBV 지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왔습니다. 해당 OBV 지표의 설명을 이렇게 보시면은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OBV가 횡보 혹은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에는 조만간 주가의 상승을 예고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지속적으로 매집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거는 여기 거래량에서도 티가 나고 있죠. 해당 구간에서는 평균적인 거래량보다 인위적인 거래량들이 들어온 구간들입니다. 이런 거래량들이 들어왔을 때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볼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 있는 거래 대금이 1920억입니다. 1920억. 그렇다면은 이런 거래량, 거래 대금을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 수 있는 거래량일까요? 아닐까요? 보시면은 이 거래량도 1630억 정도 되고요. 해당 거래량도 1000억이 넘습니다.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당 거래 대금은요,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 수 없는 거래 대금입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단합력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위적인 거래량을 개인 투자자들끼리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체라고 부르는 스마트머니는 또 다르죠. 운영하는 자금 자체가 다르니까요. 이들은 큰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금을 통해서 주가가 가벼워질 때마다 이런 식으로 매집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해당 박스권을 주시를 해야 되는데 이 박스권을 이제는 돌파를 시켜놨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고점과 고점끼리 딱 이어놓고 저점과 저점끼리 이어놓으면은 해당 구간에서 이제 박스권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해당 박스권을 한번 돌파를 시켜놨기 때문에 잠시 한번 숨고르기가 이어질지언정 다시 반등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여기 있던 매물대가 이제는 시간값에 따라서 평균값이 많이 내려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박스권을 돌파를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고
해당 구간에 있는 이런 매물대 영역 3만원까지는 충분히 공짜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그러면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쭉 이어지는 선이 있습니다. 이 라인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조정을 받아서 해당 구간 근접하는 조정이 나온다면 여기서는 정말 받아볼 만한 가격대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해당 구간까지 가격이 내려오지 않고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피롭틱스는 순환매에서 빠르게 엮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를 봤을 때 순환매에 빠르게 엮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현재 가격 조정을 받아주는 음봉에서는 분할로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 5일선이죠. 5일선. 자, 여기 있는 빨간색 선이 5일선입니다. 물론 5일선은 하루하루 가격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이 차트를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5일선 기준이라면 23,000원 정도 가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000원 가격에서 1차 매수, 그리고 2만원 위에 약 11선이죠. 11선 정도 차트를 이평선으로 켜두시고 2차 매수를 한다라는 그런 시나리오,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크게 어렵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절가는 당연히 21선으로 잡고서 접근을 하면 되는 거겠죠.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다면 평균 단가가 최소 22,000원 정도가 될 텐데요. 만약에 21선을 이탈한다라면은 마이너스 약 10% 정도 리스크 관리 구간이 발생되고요. 정말 러프하게 잡아서 평단가가 22,000원이지만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최소 제가 3만원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손익비가 2대1 구간이에요.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최소 20% 이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익비는 2대1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3만원까지 또 돌파를 해버린다. 돌파해가지고 더 강력하게 앞에 있던 최고점까지 돌파하는 올타임 하이를 경신하는 그러한 퍼포먼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분할 매도하면서 나머지 비중 30%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 세스 2025에서 주목받은 트렌드, 유리기판 테마의 가능성과 그리고 피롭틱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현재 시장은요, 조정과 관망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지만 기술적 분석과 섹터 전망을 활용하면서 충분히 수익 낼 기회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료 정보방에 입장을 하신다면 실시간으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의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숫자 1번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